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를 세우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법부는 그 역할을 정반대로 수행하며 수많은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악의 5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형제복지원입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약 3만 명이 강제로 수용된 곳. 이곳은 이름만 복지원이지 실제로는 국가가 주도한 현대판 노예 수용소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무차별적으로 납치되거나 가족에게 버려졌으며 강제노동, 고문, 성폭행, 심지어 살해까지 당했습니다. 공식적으로만 500명이 넘는 이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고 처벌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 끔찍한 비극이 당시 불황인 갱생 정책이라는 명목 아래 정부의 묵인 속에서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가해자들에게 행정조치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국민이 아닌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삼청교육대 사건입니다.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약 6만 명을 강제 수용했습니다. 명목은 범죄 예방이었지만 실제로는 박정희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전두환 정권의 공포 정치였습니다. 수용자들은 군대식 훈련과 고문, 심지어 살해를 당했으며 대부분은 아무 잘못 없는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간주하며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법원이 국가폭력에 면죄부를 준 이 사건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최악의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에서 온 탈북자인 유우성을 간첩으로 몰아가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들은 가짜 문서를 만들어 법정에 제출했고 유우성은 오랜 기간 억울한 간첩 혐의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점은 이 조작된 증거가 폭로된 후에도 법원이 가해자들에게 미미한 처벌만 내렸다는 것입니다. 유우성 씨의 삶은 산산조각 났고 국민은 사법부와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인지 권력의 하수인인지 의심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입니다.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썼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사건은 고문과 강압, 수사로 만들어진 증거를 법원이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강기훈 씨는 20년이 지나 재심에서야 무죄를 받았지만 이미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또 하나의 암흑 사건입니다. 마지막은 인혁당 재건이 사건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인혁당을 공산주의 반국가 단체로 몰아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체포된 지 하루 만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 대부분은 고문으로 조작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끝내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2007년 재심에서 조작된 사건으로 밝혀졌지만 희생자들의 목숨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권력의 부속품으로 작동한 가장 잔인한 사례입니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도 국민의 생명조차 보호하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이 5가지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최악의 사법 판결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우리의 목소리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